수직으로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어져요?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실점이 또 생기겠죠. 요 중심선 밑에, 저기 밑에 소실점이 하나가 또 생기는 겁니다. 요게, 요 크기가 같은데 원래는 눈에서 멀어질수록 멀리 갈수록 원.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요거 똑같은 크기가 여기서 그어보면은 요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거보다 더 작게. 칸이 없네. 어쩔 수 없네. 요것도 요렇게 그어지게 되면은 크기가 요렇게 더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소실점이 또 하나 생겨요. 자, 이거를 이제 위로 하나 그려볼게요. 위로 연습 삼아서 이쪽에다가 수평선 위에 하나 그려보면은, 자, 여기,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사각형이 뭐, 요렇게 돼 있는 놈이라고 하나 쳐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각도가 조금 가파르고 이쪽은 조금 각도가 작게 제가 놓았죠. 그러면 이쪽이 각도가 작기 때문에 소실점이 멀리 여기쯤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쪽은 이렇게 소실점이 좀 가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요 정도 거리, 이쪽은 앞쪽에서 보는 거니까 폭이 요만큼 보이고 이쪽은 옆 불떼기죠. 폭이 요만큼 좀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소실점으로 이렇게 가지고 얘가 소실점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왜?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멀었다. 이렇게.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아이고 이렇게 네, 요 정도 가면 되겠습니다. 요 놈을 수직선을 다시 그어서 소실점이 한 저기 수직 소실점은 수직선 상에 있는 거예요. 물체 중심 수직선 상에. 그래서 높이가 한 요만큼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놈 평행선이니까 여기 옆불떼기선이 요쪽 소실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선은 또 요놈하고 평행선이니까 요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소실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옆선들은 요거하고 다 평행이죠. 수직으로 평행한 놈들이니까 수직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놈이 요 수평선 지금 눈높이보다 더 높게 있는 경우는 수평선보다 높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 그 다음에 여기 소실점, 이쪽 소실점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폭이 한 요 정도 되면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이 몇 점 소실이요? 3점 소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원근법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 멀리 원 있는 거는 작게, 가까이 근 크게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것이 원근법의 제일 기본 점이다. 그래서 원근법이 무한대로 멀어지면은 원이 무한대가 되면은 뭐가 된다? 점이 된다. 요게 소실점이다. 그런데 평행한 선들은 한 점에 모인다. 같은 점에 모인다. 평행한 선들은 같은 점에 모인다. 같은 점에 모이는데 이 물체가 지금 수평선하고 평행했을 때 사각형이나 선이 수평선하고 평행했을 때 요 선은 소실점이 안 생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점 소실. 실제로는 3점 소실이 다 있는 겁니다. 완벽한 평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론상으로는 3점 소실이 다 생기는 건데, 자, 놓였다고 생각하면은 1점 소실, 한 점 소실이 되는 겁니다. 요 경우에. 그 다음에 2점 소실은 사각형 아까 설명을 했죠.
실제 3점 소실을 있는데 3점 소실을 무시한 경우에요. 무시하고 그냥 그립니다. 두께가 그렇게 이 거리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아서 무시해도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2점 소실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3점 소실이 공간상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3점 소실은 수직선상에 생기는 소실점. 아래 위로 거리가 멀어지면은 생기는, 멀어지면 작게 그려야 되니까 위로 작아지는 점, 여기 나왔죠. 같은 거리인데 길인데 위로 갈수록 작게 그려야 되죠. 멀어지니까. 또 아래로 갈수록 여기 같은 길인데 작게 그려야 되죠. 여기 같은 길인데 작게 그려야 되죠. 작게 그리다 보면 좁아지잖아. 그러면은 무한대로 멀리 가면은 점이 된다. 그래서 소실점이 된다. 3점 소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다음에는 이 수평선이 수평선이 아니라 이 박스가 공중에 붕 떠서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이제 박스 그리는 까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각형이 두 개가 아래 위로 놓이면 박스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놓였죠? 땅하고 땅에 평행하게, 땅에 놓였거나 공중에 떴더라도 땅과 평행하게, 다시 말해서 일반 건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건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각 층은 다 수평선과 지상의 땅바닥하고 평행하죠. 그죠? 건물 각 층의 방바닥들은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땅바닥과 평행하게 놓인 박스나 사각형을 지금까지는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이제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날아가는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 우주선이 기울어져서 옆쪽으로 회전해서 날아간다든지 그럴 때는 땅바닥하고 평행하지가 않겠죠. 사각박스가 그걸 사각박스 안에 집어넣는다고 봤을 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인체를 그리게 될 때는 인체를 그 솔리드, 다시 말해서 입방체 아닌데 솔리드라는 말은 면이 차 있다는 얘기죠. 내부가 단단하게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솔리드로 이해한다는 뜻은 우리말로는 그냥 입방체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어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입방체라는 의미는 정육면체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 뼈 120여 개를 다 입방체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뼈는 신축성이 없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거를 리지드 바디라 그럽니다. 영어가 맞나 모르겠다. 리지드 바디. 우리말로 강성체라고 그래요. 반대는 소프트 바디입니다. 요거는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연성체라 그러려나? 모르겠습니다. 얘는 변형이 가능하고 소프트 바디는, 리지드 바디는 변형이 안 됩니다. 그 3D 프로그램들 중에 맥스나 마야에서는 이거를 뼈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는 변형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뼈에 붙어있는 살들이나 형태를 하나의 입방체, 직육면체 등에다 넣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그것이 정확한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또 앉아있을 때 머리의 각도가 약간씩 틀어져요. 머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머리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팔은 이렇게 돼 있으면 팔이 이렇게 긴 직육면체 하나의 막대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몸통도 하나의 입방체, 박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몸통도 기울었겠죠. 요것들은 요렇게 몸이나 다리 이런 것들을 박스에 집어넣게 되면 이 박스는 절대로 정확하게 바닥에 놓여있는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과 박스나 우유 박스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박스를 제가 자주 드는데, 그거는 바닥에 놓으면은 다 바닥이 수평이죠? 수평면하고
일치하는 각도로 가지게 되지만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행기나 뭐 우주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다음 시간에 다음